안녕하세요. 차클림의 신윤문 과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고요. 자, 이번에 소개하게 된 차량은 18년 8월에 익스플로러 2.3 리미트 차량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4만 중반 정도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진주색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고요. 경험이력상에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18년식이기 때문에 17년식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크게 변했다라고 하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17년식에 보면은 요 안개등조차도 이렇게 안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휠도 이 모양이 아닙니다. 부분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부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17년식과 18년식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도 좀 금액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돌면서 조그마한 기스라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 특별하게 수리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 특히 여기가 제일 많이 까지게 돼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본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문을 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많이 까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크게 있는 건 없대요. 여기 조그마한 살짝의 기스가 있어요. 제가 멀리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는 이 정도의, 이거는 뭐 생활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뒷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탑승하는 데 용이하시는 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고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탑승을 하실 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카니발에도 많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차량도 이제 사이드 스텝을 달아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탑승할 수 있게끔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휠 같은 경우도 이쪽에도 크게 기스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앞이나 뒤나 크게 휠기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트렁크 있는 범퍼까지도 큰 데미지 없이 장기스가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뒤에 있는 휠 이것조차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깨끗한 편이에요. 솔직히 여기 조금은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고요. 그리고 뒷문, 앞문, 지금 이런 데라든가 면 쪽에 보면은 좀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요 앞에 같은 경우는 휠기스 같은 경우는 조수석 쪽이 많이들 발생이 돼요. 뭐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운전석은 왼쪽에 있고 이쪽 바퀴는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을 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렇게 휠기스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테이드 상태 같은 경우는 제가 손가락을 넣었을 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한 40%, 앞바퀴 40%, 뒷바퀴 같은 경우는 60% 이상 이렇게 남아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키에 보면 원격 시동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와 구매하시려면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보시면은 지금 이 가죽이 써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잠금 버튼을 일단 먼저 누르시면은 문이 잠기게 돼요. 사이드미러 같이 접히게 되고, 그럼 그 아래에 보면 동그라미 모양의 그 EX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을 누르라는 거예요. 문이 잠겼을 때 이거 두 번 눌렀을 때 이렇게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매하실 때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격 시동으로 충분히 예열을 한 뒤에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격 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셔서 여기 앞에 적혀 있겠지만 브레이크와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지 이제 정확한 운행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45,570km 정도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동 시트를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임의로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고 올리고 앞으로 뒤로 제치는 것까지. 자, 이것까지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임의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메모리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1번을 눌러볼게요. 저장되어 있는 걸로. 자, 하니까 시트 포지션 잠시 움직였죠. 좀 너무 조금 움직여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많이 움직여 놓고 1번 누르니까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방금 전에는 요 핸들 포지션까지도 저절로 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여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이드 미러까지도 저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창문을 한번 다 열어볼 거예요. 왜냐면은 창문 같은 경우도 이게 오토로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한 개씩 오토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눌러볼 건데, 제가 앞에 것만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클릭만 해볼 거예요. 자, 누르면은 저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다 내려가게 돼 있고, 자, 그럼 이번에 올라가는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위로 그러면은 끝까지 한 번만 터치를 해도 올라가는 기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명칭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SET라고 적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는 세팅값, 내가 달리고 있다가 ON을 누르고 하면 여기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행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달렸을 때만 작동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달리지 않고 있게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났을 때 요걸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화살표 모양으로 넓게 된 거 있고 좁게 된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 이런 거를 나오는 건데, 여기에 계기판에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키는 순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자동차 모양과 막대기가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좁히면은 막대기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마지막 한 개까지. 그러면 그만큼 간격이 좁아진 상태로도 거리 유지를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이 잘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넓히는 거를 하게 되면은 점점 앞차와의 간격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자동차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인데,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 이 차는 조금 달라요. 뭐 렉서스, 뭐 아우디 이런 거 보시면은 차선 이탈이 되게 되면은 차에서 핸들이 약간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잡아준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알려준다라는 그런 느낌의 차선 이탈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3초 동안 왼쪽 방향을 눌러라. 그럼 내비가 나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버튼을 3초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비, 아이나비 내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호주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전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내비를 켜게 되는데, 내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통풍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다 겸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플로러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예요.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차량을 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거나 아니 열 때 이렇게 끝까지 올릴 필요 없고 버튼 하나로 끝까지 올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석 밑에 보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누르셔도 괜찮고요. 열고 닫고 잠그는 버튼 있잖아요. 요걸 풀어주는 상태에서 뒤에서 만지기만 해도 전동 트렁크는 됩니다.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하러 지금 밀어볼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천천히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지금 짐칸이 있겠지만 바닥이 의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했을 때 여기 안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트렁크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 누군가 뒤에 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 제가 따로따로 움직인 경우는 전 차주분께서 한쪽만 이용하셨나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한 개만 작동하게 하는 그 버튼 눌러놓으셔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의자를 펴서 뒷좌석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접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면 저절로 접히고 쭉 펴지는 것까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짐을 싣지 않으시고 요 의자는 앞으로 접으시면서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뒷좌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절도 가능할 뿐더러 옆에도 수납 공간과 이제 컵홀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뒷좌석도 이 차량이 커서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다시피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만약 있었다면은
이건 AS 기간이 지금 2년하고도 2개월이나 남았어요. 주행거리는 5만하고도 몇 킬로 더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모든 걸 다 받아왔었죠. 근데 하지만 제가 갖고 왔을 때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만 붙여도 굉장히 잘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막 기름 같은 게 비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실내 클리닝 같은 걸 해서 차량이 깨끗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걸 해도 여기 안에 있는 우유를 저희가 닦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라서 그런지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죠. 제가 익스프로를 좋아하는 게 저도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여기가 있다면 저는 익스프로를 이용할 것 같아요. 이 큰 차에서도 휘발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름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휘발유기 때문에 세게 밟으면 기름이 많이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무거운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기름 4만 원에 왔습니다. 제가 뭐 정속 주행을 한 것도 있겠지만 2.3이 되면서 기름값도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묵직하면서도 휘발유기 때문에 패밀리카로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사무화만 쏘기 때문에 굉장히 열어놓게 되면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뻥 뚫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로에 대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